안녕하십니까, 벤츠 김하빈 주임입니다. 오늘은 W214에서 가장 늦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출시된 모델인데요,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승차로 내려와서 또 이제 시승차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자적인 트림으로 밖에 안 나왔어요. 저번 E클래스와 동일하게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독자적인 트림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풀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하부 차량, 그리고 국산차들, 그리고 일본 차량들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많죠. 산타페 하이브리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토요타에는 캠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들 나와 있는데,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적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은 필요 없고, 모터 힘만으로 일정한 속력까지 낼 수 있는 게 풀 하이브리드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차량들 비롯해서 이탈리아 차량들 등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터의 힘만으로도 일정 속력까지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전을 해서 오직 전기로만 이용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전기로 140km까지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남아 있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요즘 많은 차량들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들어감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도 혜택을 받으시고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48V 배터리가 들어가면서요, 연비 향상도 되고 이제 출력 향상, 변속 충격 감소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보조적인 보조장치일 뿐이라서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구동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엔진 스타트할 때, 그리고 차량 운행할 때 보조적으로 힘만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독자적인 힘을 낼 수 없는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하이브리드 종류에 대해서 나누어 봤고요. 지금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0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옵션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삼각별 마크, 그리고 당연히 헤드램프는 디지털 라이트로 들어가면서 야간 주행하실 때에도 스마트한 기능을 봐주실 수가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300 트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공간이 조금 더 뚫려 있는 모습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익스클루시브 룩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일반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가솔린 충전하는 주유구랑 전기 충전해주는 여기 AC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전기 충전하는 공간과 가솔린은 여기 차 안에서 따로 열어줘야 돼요.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반대요, 반대. 그래서 당겨주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솔린 넣어주는 공간,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 W113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평하게 나와주면서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E클래스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여기 트렁크의 레벨이 조금은 높아요. 어쩔 수 없지만,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기 배터리로 100km나 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가야 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골프백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벤츠 여성용 골프백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로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용 골프백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로로는 충분히 들어가고 가로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가죠.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고 세 개는 이제 좀 꽉꽉 눌러 담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슈퍼스크린은 기본적으로 장착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슈퍼스크린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305만원에 옵션이 붙어 있는 차량을 배정을 받아 주셔야 슈퍼스크린이 달린 옵션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슈퍼스크린은 지금 이 차량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운 우드 트림으로 대시보드랑 센터 콘솔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클래스가 지금 순정 브라운 색상인데요. 이게 저번 E클래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영해진 느낌이 합니다. 저번 E클래스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톤이 훨씬 어두워 가지고 고동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톤이어서 조금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좀 중후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E클래스 브라운 시트는 평이 훨씬 좋아요. 저번 E클래스보다. 제가 E클래스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벤츠가 이제 구매자 고객층들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서 연령대를 더 확대시켜서 스펙트럼을 쫙 이렇게 늘러뜨려 가지고 젊으신 분들까지 많이 늘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시승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벤츠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댓글들 보면 가끔은 뭐 이제 뭐 중국산이 됐네 뭐네 뭐 그런 악플들이 많은데, 타보시면은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마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흡음재들 이렇게 두껍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문틀에 흡음재들이 상당히 두껍게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흡음재,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리가 두 개로 지금 두 개로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외부 소음에도 신경을 써주었고, 국산 차량 중에서 이제 고급 차량들은 1열까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은데, 벤츠는 2열까지도 똑같이 여기도 흡음재, 여기도 흡음재, 여기도 흡음재, 여기도 흡음재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1열, 2열 다 조용하게 쾌적한 운행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외장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시승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E클래스 350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행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주행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컴포트,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플러스 뭐 요런 게 아니라 다이나믹 셀렉트 눌러주시면요, 현재는 이제 배터리 홀드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 충전되어 있는 전기 양은 그대로 보존하되 이제 가솔린으로만 차를 밀어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충전된 전기를 쓰진 않지만, 이제 조속이나 이제 차량 스타트 시에는 약간의 전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일반 가솔린보다는 더욱 부드럽고 조용한 출발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일렉트릭 모드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기 모드, 전기차처럼 갈 수 있는 모드인데, 완전히 엔진음에 개입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전기로만 주행을 해주는 모드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얘는 이제 전기랑 가솔린이랑 같이 함께 섞어 쓴다 뭐 요런 뜻인데요. 일단은 전기 배터리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급가속이나 이제 최대 시속 140km가 넘어갔을 때에는 이제 가솔린의 힘을 개입받아서 지금 이렇게 시동 걸린 거 들리시죠? 엔진음이 지금 같이 들리는데, 요럴 때 힘을 빡 주고 나갈 때 가솔린을 같이 섞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는 이제 가솔린으로 평소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더 민감한 토크와 마력의 힘으로 쫙쫙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모드, 이렇게 나눠지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돼요. 회생제동이라 함은 이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배터리로 변환시켜 주면서 얘 배터리에 이제 충전을 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차량들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다르게 원페달 운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달 시프트를 기어 변속에 쓰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 단계로 이용을 해 주시게 됩니다. 더 연비 좋은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해 줄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차량으로도 쓸 수 있고 일반 내연 기관으로도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인 스마트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이 차량이 4기통 2000cc의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300 트림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얘는 약간 4기통이라기보다는 6기통 같으면서도 6기통의 질감과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엔진의 회전 질감이 상당히 깔끔하고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나 운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변속 충격들이 정말 깔끔해요. 자, 지금도 배터리 홀드 모드였는데 지금 상당히 조용하게 끌고 나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카메라에 담길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엔진음이 엄청 절제된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진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정말 S클래스 타고 있는 것처럼 4기통에서 느껴질 수 없는 정말 고급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W214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 충전을 완충을 해주면요, 요즘같이 날씨 따뜻할 때는 거의 100km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전작 W213 230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고작 이제 30km, 40km까지 밖에 가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배터리 용량이 2배밖에 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이제 3배나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전기 모드도 있다 보니까 차량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쉽게 접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또 벤츠가 또 요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IR 라미네이티드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GLE랑 S클래스 등급부터 들어가는 2단 이중 접합 유리인데요. 지금 그 유리로 인해서 아까도 유리창을 보여드렸지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끝 마감 쪽에 흡음재 처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외부 소음을 차단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 오너로서 이제는 다음 차로 넘어갈 때 내연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만족감도 너무 높고, 물론 장거리 갈 때는 충전을 해야 되는 단점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충전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E클래스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비도 잡아주고 소음도 잡아주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도 잡아주고, 미래의 전기차를 접하셔야 될 텐데 그 전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두들겨 보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